자, 지금 이제 도로 주행에 나섰는데요. 네. 일단 도로 주행 첫 느낌. 첫 느낌. 네. 딱딱하다. 딱딱하다. 오케이. 그리고 시끄럽다. 지금은 그나마 좀 조용한 편이에요. 네. 지금은 도로가 지금 좀 조용하네요. 노면이 상당히 좀 매끄러운 편이에요. 지금 그나마 좀 조용한 편이고, 대체적으로 상당히 시끄럽네요. 저번에 그 AMG C63 세단 할 때도 그때도 네. 좀 노면 소음이 많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쿠페도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세단도 시끄러웠어요? 네, 많이 시끄러웠어요. 아마 뭐 타이어의 영향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하체 쪽 방음을 좀 덜한 것 같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AMG의 배기 사운드 이런 부분들을 좀 즐기기 위해서 방음을 전체적으로 좀 적게 했을 수 있긴 있는데, 그래도 노면 쪽 방음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고, 자, 일단 그 인테리어 디자인은 지금 C클래스는 사실 처음이에요. 네, C클래스 C클래스 자체는 처음이긴 한데, 저번에 우리가 GLC를 한번 탔잖아. 네. 그래서 어때요, 느낌이? 똑같아요. GLC랑. GLC 저번에 네. 이제 AMG GLC 43을 시승했는데 기본적으로 디자인 테마가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세단이나 쿠페나 카브리올레나 또 SUV나 기본적으로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고, 약간 디테일들이 조금씩 뭐 이런 네. 거, 이게 이제 뭐 카본이라든가 아니면 또 나무 질감 피아노 블랙이 적용됐다든가 뭐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재가 조금씩 다르고, 소재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GLC 때는 여기가 뭐였죠? 그냥 피아노 블랙. 피아노 블랙이었었고, 광택나는. 또 제가 탔던 그 AMG C63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네. 이제 좀 다크한 그 카본 소재였거든요. 멋있겠다. 좀, 다크한 카본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었고, 또 C450 AMG, 지금으로 치면 이제 AMG C43에 해당하는 그 당시 이제 C450 AMG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본 느낌이 나긴 나는데 조금 밝은 색, 그래서 약간 실버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더 화려해 보이겠네요. 네,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다른 정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GLC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니까 네. 이 전체적으로 아마 폭이 조금 더 조금 더 높은 그런 느낌 정도, 그런 게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그 GLC 43 때 스티어링 휠이 네. 기본적으로 얘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AMG 마크가 안 찍혀 있다 맞아. 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찍혀 있습니다. AMG 마크가 제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AMG 43은 AMG 가족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은 좀 약간 겉도는 느낌. 아까 우리 외관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그 AMG C63에는 광폭 팬더가 적용되어 있는데 C43 쿠페에는 그냥 일반 쿠페랑 같은 바디 라인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한 발만 담그고 있는. 그렇지, 아직까지 약간 그 C43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그 AMG 엔진도 원맨 원 엔진이 아닌 일반 그 벤츠 마크가 찍혀있는 그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은 좀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그 43 그 엔진과 그 하츠 세팅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얘는 너무 좀 하드한 느낌이어가지고, 네, 많이 딱딱해요. 네, 너무 하드한 느낌이어서 일단 승차감이 엄청 딱딱하죠. 이게 저는 사실 AMG가 부드럽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도 부드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 그러니까 제가 다르네요. 그동안 이제 뭐 M을 이야기하든 AMG를 이야기하든 늘 자주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AMG는 좀 부드러운 걸 지향을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막상 이걸 타보고 이거 뭐 웬걸,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막 노면 좀 걷지, 약간 그 노면이 아주 매끄럽지 않은 그런 데를 갈 때는 진짜 막 그 손바닥 맨발바닥으로 길 걷고 있는 것처럼 노면의 정보를 막 하나하나 그대로 다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도 좋을 텐데, 근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하루 이틀 시승을 하다 보면 한 이틀째쯤 되면 3일째쯤 되면 많이 적응이 돼요. 많이 적응이 돼서 뭐 처음에 느꼈을 때 그 딱딱함이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적응이 되긴 하지만, 네. 자, 그럼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산길 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AMG 내에서도 나름 성격을 지금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 클래스 이상급에는 그래도 좀 더 부드러움을 많이 간직을 하고, 또 C 클래스급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C63 세단이든 뭐 C63A 그 쿠페가 됐든
이쪽 약간 그 컴팩트 AMG 쪽은 더 하드하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오나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저번에 C63 세단 때도 네. 뭐 엄청 단단하다, 이 정도면 뭐 M3랑 서킷에서 붙어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쿠페도 많이 단단해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느낌은 세단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균형이 더 잘 잡혀 있는 듯한. 그러니까 지난번 세단은 좀 심하게 단단해진 느낌이었고, 아, 그래요? 그게 오히려 이게 세단은 아무래도 이제 쿠페보다는 키가 좀 더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쿠페가 조금 더 벤츠 느낌이 조금 더 나는 정도로,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세단보다 조금 더 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한데, 근데 이제 벤츠에 물어보면 서스펜션 세팅은 기본적으로 똑같대요. 그러니까 세단이나 쿠페나 이게 보통 이제 쿠페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한 10mm 정도 더 낮춘다든가 이렇게 하는 세팅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차 같은 높이가 경우는 다르네. 뭐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똑같고, 기본적으로 근데 바디 자체가 아무래도 지붕이 좀 더 낮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상고는? 최저지상고, 네. 최저지상고 똑같다는 거죠. 아, 서스펜션, 똑같이 네, 서스펜션 세팅을 거예요?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최저지상고가 똑같다는 거죠. 보통 좀 스포츠 모델로 가거나 아니면 그 세단이 쿠페로 가거나 하면 그 서스펜션의 최저지상고를 한 10mm 정도 낮추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는 안 바꾼 기본적으로 거죠? 네, 똑같다는 거죠. 근데도 느낌은 얘가 좀 더 안정감이, 그 이제 단단함 말고 매끄러움이 조금 더 세단보다 조금 더 매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하체에서. 와, 이 소음 봐봐. 와, 진짜 하체에서 엄청나게 소음 올라와요. 시끄러워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네. 즐기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누구 의도로 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세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스포티하게 과감하게 과격하게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과격하게 세팅을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있죠. 뭐 돈이 없어서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랄까, 문을 열지 않아도 까브리올레처럼 느낄 수 있는. 오. 일단 뭐 힘이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 M760 LI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나게 빠른데도 사실 엄청나게 부드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하여튼 묘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과격하고 또 빠르고 힘이 막 맞아요. 장난 아니게 빠르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외에 AMG만의 좀 차별화된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일단 딱 눈에 띄는 건 이 시계가 달라요. 아, 시계. 네. IWC. IWC 명품 시계를 적용을 해놨네요. 네. 이게 밤에 보니까 특히 조명을 받았을 때 좀 약간 특이한 느낌으로 좀 화려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크리스탈 맞아요. 느낌도 좀 나고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딱 눈에 띄는 거는 여기 부분이 시트 부분이 시트. 많이 달라요. 시트가 일단 뭐 이 차에는 빨간색 중간에 빨간색이 적용이 돼 있어서, 네. 송은 씨도 빨간색 싫어하지? 아니에요. 저 좋아해요. 전 이 빨간색 엄청 강렬하고 네, 좋거든요. 멋있습니다. 네, 시트 디자인도 일단 좀 굉장히 화려하고 옆구리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이게 아주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아 있고요. 근데 좀 단단하지 않나요? 단단하죠. 근데 뭐 밑에 방석 쪽은 그렇게 많이 단단하진 않고, 전 좀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나 엉덩이가 아플 것 같은 느낌. 그게 그 각도나 아니면 신체의 형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시트를 만들면, 그러면 장거리 주행에서 이제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있는데, 딱딱하기 때문에 아픈 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보통 유럽 차들은 대체로 좀 딱딱한 편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장거리 주행에서는 훨씬 더 그 허리가 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가 장거리를 사실 장거리 시승을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확인하기 좀 어렵고, 어쨌거나 지금은 상당히 스포티한 버킷 타입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편집님은 이렇게 시트가 낮은 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오래 앉아있을 때? 네, 불편한 줄은 잘
시트 자체는 뭐 그다지 불편한 줄은 잘 모르겠어요. 이 시트마다 낮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높거나 낮거나 비교적 적응을 잘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시트 형상 자체가 나랑 안 맞으면 그러면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뭐 이 시트는 뭐 비교적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C63 세단 때도 이야기했는데 시트가 이렇게 잘 멋지게 잘 생겼는데 통풍 시트는 여전히 없다는 거. 되게 딱 통풍 시트 있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구멍 뽕뽕뽕 잘 뚫어놨는데 여기 없네요, 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스피커가 있네요. 있네요. 스피커가 있습니다. 부메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이제 이 400대 네. 부메스터를 보고 그다음에 GLC 43의 부메스터를 또 봤잖아요. 네네. 이게 도대체 그레이드가 몇 개나 나눠져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 에디션 1에 들어가는, 에디션 1은 뭐 S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또는 네. 심지어는 그 AMG GTS도 에디션 1에는 부메스터가 아주 강력한 게 들어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S클래스하고 GT하고는 공간 자체 사이즈가 다르니까 설계가 다르긴 하겠지만 에디션 1에는 정말 엄청 강력한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C63 지금 이 차에는 에디션 1보다는 좀 못한데 나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 게 들어있고, 저번에 GLC 43은 이 400보다는 낫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43 AMG하고 63 AMG에는 같은 급이 들어있는지 조금 애매한데, 그런 것들은 재원을 확인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서 자막으로 처리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음악은 좀 이따가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얼핏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보면 여기에 스웨이드 보기만 좀 재질이 재질이 있습니다. 다르군요. 네. 여기만, 요 부분만요. 뭐 스웨이드인지 알칸타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네. 전체적으로 빨간색 스티치도 되게 좀 그 강렬한 느낌이 들도록 스티치가 잘 적용이 되어 있고, 뭐 운전석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선이 이렇게 이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눈에 많이 띄죠. 디자인에서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면 그런 부분들도 눈에 들어오고. 확실히 앉을 때도 차체가 낮아서 그런지 이렇게 좀 정말 아래로 내려앉는 느낌. 탈 때. 네. 그렇죠. 그 외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좀 더 과격한 장치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 배기 사운드 조절하는 버튼도 하나 있고. 처음 보네요, 진짜 이 버튼. 우와. 이 버튼 처음 보는구나. 네, 저 처음 봐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각 머플러 그려져 있네요. 이쪽에는 이제 서스펜션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수동 모드로 바꾸는, 기어를 수동 모드로 바꾸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건 컴포트 모드고, 이제 인디비주얼,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좀 4가지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만 해도 굉장히 막 바로바로 응답성이 강렬하게 바로바로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죠.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오, 소리가 지금 누가 뭐라고 했어요? 뒤에서. 아니 지금 막 그 소나기 오듯이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느낌 같은, 좀 천둥 느낌이 팡 드는. 저는 이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인데요. 또 막혀. 그리고 차가 막히고 조용할 때 막간을 이용해서 음악을 들어봅시다. Yep. 이게 지금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와, 좋다. 잘 살려주네요.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from honey, slow and sweet. 어떻게 오. 변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스는 진짜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고, 그래요? 네. 베이스는 바우앤 윌킨스를 잊고 들으면 정말 좋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 바우앤 윌킨스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조금 아쉽다. 베이스. 그거보단 조금 약하다. 네, 그래도 훌륭합니다. 그 베이스라는 게 저음의 그 부피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빵빵 울리는 압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피감이요. 부피감에서. 네. 약간 흐릿한 게 그래요? 있어요. 그렇구나. 상당히 좋다. 네. 근데 저번에 정말 그 좋다. 세단 리뷰할 때 근데도 AMG GT 에디션 1에 있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그랬거든.
제가요? 아니 지난번에 회장님, 내가 그죠? 세단 네. 시승하면서 이게 그 세단 C63 AMG C63 세단이랑 네. 시스템이 같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을 텐데 그 AMG GTS 에디션 1에 있는 그 부메스터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에디션 1에 있는 건 이거보다 더 강하고 더 풍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정말 괜찮은데. 네. Till as old as time, true as it can be. 그 사운드 세팅을 이퀄라이즈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좀 맞춰서 하면 그래도 비교적 또 일단 기본적인 파워나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좀 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디폴트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제 취향보다는 좀 보이스가 너무 강하고 좀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좀 진짜 보이스를 위한 스피커 같은 느낌. 오디오인 느낌. GLC 4도 되게 좋았어요. GLC 43도 괜찮았었죠. 그러니까 이 400은 좀 실망스러웠고 네. 근데 이 400에 비해서 GLC 43은 무난하게 좀 괜찮다, 뭐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느낌상 얘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GLC 43보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계가 지금만 하더라도 에디션 1 있죠, 이거 있죠, GLC 43 있죠, 다 달라요. 이 400 있죠. 지금 4가지를 지금 우리가 들은 4가지 버전을 들었는데 그게 그레이드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출력이나 스피커 개수나 그런 시스템적으로는 단계가 좀 나눠지겠지만 차의 어떤 공간이나 그런 세팅 때문에 사운드 특성이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건 한번 정리해서 메이커 쪽에 문의를 해가지고 각 그레이드마다 출력과 스피커 수가 몇 개인지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신나는 거? 맞지? 맞지. 날카로운데 진짜. Everybody on these. 넌 내가 어떤 꿈꾸는 것 같니? 같은 남자 아닌 건데 넌 내가 어쩔 때 이것도 괜찮다는. Hello, 확실히 보이스 진짜 좋으니까. it's me. 그래도 저 보이스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and a million 취향이 좀 miles. 그래도 고음이 굉장히 날카롭긴 하다. Hello from the other side. 그래도 지금 베이스 너무 많이 들어갔다. 너무 울리죠 막. 많이. 이제 너무 느끼해졌어. 이게 좀 찾기가 어렵네. 한 2, 3 정도 하고 제로 넣고 가운데 거를 좀 빼야 되나 보다. 보이스가 가운데 미드에서 보이스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니까 그러면 I 딱 heard 좋네요. 딱 맞네. that you 확실히 이퀄라이저에서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이퀄라이저 기능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오늘도 집을 나서는 너 예뻐. 높은 구두를 신고 짧은 야,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사운드가 딱 내 취향이네. 딱 좋네요. 네, 진짜. 딱 좋아. 그래서 베이스를 조금 좋아요. 올리고 트래블 말고 미드 레인지를 조금 낮추고 중간에 이게 모니터라고 돼 있는 게 주로 이제 센터 스피커가 대체로 보이스를 좀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가정에서 홈 오디오도 그 5.1 채널 같은 거 보면 가운데 센터 스피커에서 그 대사 같은 것들이 대체로 전달이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전문적이지 않은데 이거 괜히 했다가 같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센터를 조금 줄이니까 확실히 딱 좋네요, 좋아하는 정말. 취향으로 나오네요.
자, AMG만큼 우리가 또 엔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아까 봤잖아요. 아, 우리가 먼저 봤죠. 네. 참. 으쌰. 뜨거워. 이것도 원맨 원 엔진 혹시 그렇지. 있을까요? 그걸 보려고 지금. 야. 자, 이거는 여기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라고 써요? 마셀 웨버. 마셀 웨버라는 분이 책임지고 만든 이야. 엔진이라는 거죠. 네. 이게 그렇군요. AMG가 딱 적혀 있고 네. 요 마크가 딱 붙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좀 AMG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그 AMG 엔진 치고는 커버가 좀 덜 예쁜 편이야. 여기가 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알루미늄 여기가 있긴 있는데 네. 보통 AMG 엔진은 커버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건 그냥 커버일 뿐인데 커버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AMG 엔진이 8기통 엔진이 그동안 되게 큰 엔진들을 쓰다가 네. 배기량이 4리터로 줄어가지고 사실 좀 8기통 중에서는 좀 컴팩트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엔진 가지고 476마력도 나오고 510마력도 나오고 네,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죠. 뽑아낼 수 있군요. 이게 원맨 원 엔진이군요. 말로만 듣던. 그렇습니다. 네, 원맨 원 엔진 그 말로만 듣던 그 딱지를 처음 봤습니다. 김성훈 원맨 오렌지는 처음이지 이거. 그렇죠. 그 딱지가 은근히 이게 참 이게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디자인 자체도 그죠. 자 그러면 네. 이 차에는 어떤 엔진이 얹혀 있습니까? 네, 이 차에는 V8 4.0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476마력, 최대 토크는 66.3kgm를 발휘합니다. 네. 자 이게 네. 8기통.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AMG 8기통은 우리가 같이 타보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사운드가 다르다는 게 느낌이 확 네. 나죠. 그래서 저번에 그 6기통 엔진을 타면서도 사실 엔진의 퍼포먼스나 회전 질감이나 이런 부분 정말 마음에 들지만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이제 출력도 그 정도면 뭐 부족하지 않고 정말 네.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출력도 그 정도에서 크게 아쉽지 않은데 다만 배기 사운드가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맞아요. 이제 제대로 배기 사운드가 네. 터져나오는 AMG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됐죠. 밖에서 들어 장난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 안에서도 아니, 너무.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이 멋있는데. 정도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476마력은 사실 그 AMG가 굉장히 오랫동안 476마력을 나름대로 어떤 기준선으로 설정을 하고 유지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자연흡기 엔진을 쓰던 옛날에 그때 이제 5.5L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출력이 좀 많이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M5 이런 차들한테 맨날 출력에서 닦이고 출력이 너무 낮으니까 그랬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5.5L 8기통 엔진에다가 슈퍼차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476마력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모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E55 AMG에는 476마력이고 그 다음에 SL55 AMG에는 뭐 512마력이고 이런 식으로 그 모델에 따라서 출력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해서 선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8기통 6.3으로 다시 넘어갔다가 또 5.5 트윈터보로도 가고 4리터 트윈터보로 갔는데 거의 항상 베이스 모델은 한 470 몇 마력대 이 정도를 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정도가 AMG로서 정말 괜찮은 성능이긴 하고 여기다가 이제 S가 붙으면 그러면 여기 이제 AMG C63에 S가 붙으면 몇 마력? 510마력. 510마력으로 올라가죠. 토크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그 S가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뭐 AMG는 당연히 일반 AMG랑 AMG S가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이해들 하고 계십니다. 네. 예전에는 단순하게 55 AMG, 65 AMG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 S가 있고 AMG 63이 있고 63S가 있고 또 65는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43도 있고 45도 있고 포트폴리오 진짜 좀 정말 다양해져 다양해졌죠. 보니까. 네. 자 지금 이제 4리터의 476마력 이 AMG 엔진은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폭넓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 AMG GT에도 똑같은 엔진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출력이랑 토크랑 똑같은 상태로 그래서 AMG GT에는 이랑 같은 엔진, 그다음에 GT S에는 510마력 엔진이 얹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힘은 와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이게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사륜구동만큼 안정적이거나 뭐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벤츠가 하체 세팅을 정말 잘 해놔가지고 안정감은 굉장히 좋네요. 와 이게 사실 우리가 그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차가 막힐 때는 저희가 대화를 안 하고 이렇게 막 달리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 달리면서 저희 자꾸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대화가 힘들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네, 지금 좀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속기는 어떤 게 장착이 되어 있나요? 네, 변속기는 7단 MCT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DCT는 더블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MCT는 멀티 그렇죠. 클러치인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멀티가 뭐 몇 개인 거예요? 몇 개인 걸 맞아요. 자, 그 이제 그 DCT는 요즘 이제 워낙 인기가 많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죠. 그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어를 두 조로 나누어 가지고 1, 3, 5, 7단 기어가 한쪽에 있고 이쪽에는 2, 4, 6단이랑 후진 기어가 한쪽에 세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클러치가 양쪽에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1단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면 자동으로 이쪽에서 2단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전환만 해가면서 이쪽에서 2단으로 주행하면 이쪽은 미리 3단으로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자동으로 전환만 해서 기어를 변환을 하기 때문에 네. 변속도 굉장히 빠르고 또 토크 컨버터가 없어서 직결감도 좋고 연비도 좋고 성능과 편의성과 연비를 다 잡은 그런 정말 궁극의 변속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MC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벤츠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그 7G 트로닉 7단 자동 변속기랑 이쪽 변속기 기어 파트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 기어 변환 파츠하고 이쪽 엔진 파츠하고 네.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토크 컨버터 있죠? 네,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차에는 토크 컨버터가 없어요. 네. 토크 컨버터가 없고 거기에 이제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어를 변환하는 로직은 자동 변속기처럼 변환하지만 그 동력 전달을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클러치 출발할 때 클러치를 통해서 뭐 반 클러치처럼 사용을 해서 연결을 시킨 다음에 연결이 되고 나면 이거는 토크 컨버터는 이렇게 회전해서 약간 로스가 생기니까 동력도 손실이 나고 연비도 손실이 나지만 여기는 클러치가 비트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동력 손실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구동력도 그대로 다 전달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변속 로직은 자동 변속기처럼 되어 있지만 네. 거의 수동 변속기의 장점들을 많이 갖고 온 그런 변속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는 아무래도 이제 DCT가 좀 더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그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하는 중에는 변속의 이질감은 사실 거의 없는데 처음 출발할 때 차가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출발할 때는 이 엑셀을 살짝 밟아보면 차가 바로 안 나가고 엑셀을 좀 깊이 밟으면 약간 뜬 다음에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MCT 다판 클러치가 이렇게 밑에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가도 그래요? 처음 출발할 때는 글쎄요 스포츠 플러스에서 첫 출발 아직 안 해봤어.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행 중에 변속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응답성도 정말 빠르고 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그리고 수동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시프트 패드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시프트 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바로 수동 모드를 쓸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레드존에 가면 자동으로 변속이 돼요.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시프트 패드를 당기면 수동으로 변환할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가속을 해서 레드존까지 가면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시프트업 되는 거 싫어 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수동 모드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제가 조작을 해야지만. 그렇죠. 레드존에 가더라도 회전이 시프트업이 안 되고 엔진 그 이제 연료 차단을 해서 그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수동 모드에서 최대한 회전수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 네. 수동 모드가 되면 기어를 변속해야 될 타이밍이 됐을 때 계기판 상단에도 이게 눈금이 나와가지고 눈금에서 노란 눈금, 빨간 눈금이 나와서 변속을 해줘라 표시를 해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끝에서 노란 눈금, 빨간 눈금이 나와가지고 변속해야 되는 타이밍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출발하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약간 딜레이 되는 네. 그런 지체되는 현상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보니까 덜한 것 같고 보면 근데 이게 좀 이게 그 레드존이 7000rpm이거든요. 네. 근데 한 6500rpm만 돼도 벌써 빨간불 두 개가 다 들어와 버리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끝까지 회전수를 쓰고 그 다음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들어오는 타이밍에 딱 변속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좀 더 정교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거의 한 6500rpm만 돼도 레드존 그 빨간불 두 개가 다 들어와 버리니까 준비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은 레이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지만 M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AMG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지금도? 기본적으로 AMG의 성격은 그렇진 않죠. 기본적으로 AMG는 다르구나. 좀 더 그 로드에서 일반 도로에서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게 그동안의 AMG의 성격이었는데 GLC 43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특히나 이제 뭐 그 컴팩트 모델 중에서도 43은 더 그래요. 43 클래스는 전체적으로 다 좀 더 부드러운 성향이 더 강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컴팩트 클래스에서 63 모델들은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냥 얘도 M이랑 같이 바로 막 서킷에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세팅이 그 역동적이고 딱딱하게 그렇게 세팅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AMG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네요. 부드럽고 재미있게 타는 43과 좀 딱딱하고 좀 강렬하게 타는 63 라인과 아닌가요? 아니 맞긴 맞는데 이제 위급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클래스 위급으로 올라가면 그 차들은 또 부드러움이 또 많이 부드러움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클래스 위급의 좀 큰 차들하고 또 아래급에서도 그 43급 그죠? 그 엔진 파워가 조금 낮은 뭐 43급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움은 좀 더 많이 여전히 강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래급 컴팩트 모델들 중에서 63 라인들은 아주 좀 과격해졌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보다 더 작은 이제 A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뭐 CLA라든가 아니면 뭐 GLA 또 A 클래스 그쪽에 있는 45 AMG는 걔네들은 또 살짝 논외로 하고 걔네들은 성격이 또 조금 다르니까 AMG는 성격이 많은 거구나. 지금은 좀 많이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정말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이게 노면만 좀 매끄러우면 그러면 이게 진짜 제대로 AMG 느낌인데 네,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승차감이 너무 딱딱한 건 좀 부담스러워 진짜. 자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우와. 이게 제로이 몇 초? 4.0초요. 4초. 지난번에 우리가 그 3.7을 경험해봐가지고. 어마무시 큰 차를 가지고 3.7초를 한번 또 경험을 한 상태라 근데 느낌이 좀 어때요? 그 빠르기도 빠르지만 어떤 차가 단단하거나 크기가 있잖아. 네. 저번에 큰 차는 많이 부담스러워 했었잖아요. 네. 이 차는 근데 이 작잖아. 차는 뭐랄까 막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 게 다 느껴져요. 근데 그때 M760 Li는 네.
좀 훅게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근데 이 차는 열심히 막 달려가는 그 느낌이 다 전달돼요.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무슨 느낌이냐면 네. 이 차는 도로를 뛰는 거지. 네, 네, 맞아요. 뛰는 충격 같은 게 전달이 다, 되는 거고 네. 그 차는 막 뭔가 공중에 붕 떠서 공중부양에서 맞아요. 가는 듯한 네, 느낌. 그렇죠. 맞아, 딱그 느낌. 그겁니다.